우여곡절 끝에 살리는 선대위라는 이름을 달고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한 선대위 부실 인선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허겁지겁 왔습니다. 잘못하면 늦을 뻔했습니다. 예, 생방송 시간 맞추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성애 소장관도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선대위 공식 출범하시기까지 또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출범하기까지 말씀입니까? 예, 뭐 지금까지도 뭐. 예. 그 뒤로가 더 고생이신 거예요. 앞으로 더 고생이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다른 데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뭐 원팀의 의미가 뭔지 몰라도 네. 무슨 뭐 큰 관료 조직이나 군대 조직처럼 하나가 똘똘 뭉쳐서 뭐 간다 이런 거는 사실 그런 선대위는 없죠. 뭐 서로 이견도 있고 또 서로 뭐 그 안에 내부 갈등도 있고 뭐 그러면서 가다 보면은 선거가 끝나고 그랬던 게 이때까지 선대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기자라는 목표 하나로 지금 뭉쳐진 그런 점에서 원팀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의 예. 목표를 갖고 원팀이 됐다. 예. 자, 진 작가님 약간 말씀에는 예. 뼈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이제 나오기는 김종인 원톱 선대위다 이렇게 됐는데 예. 김병준 위원장님하고의 이 관계 설정 이런 것들 사실 좀 보기 사실 어려웠는데 원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제 아니 원팀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완전히 뭐 일사불란하게 군대 같은 움직이는 조직은 이런 아니고 조직은 아니다. 예, 예. 그리고 늘 이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선대위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원탑이다 투탑이다 하는 건 사실 저는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사실 뭐 선대위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원탑이다 투탑이다 하는 그 말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대위 안도 있고 선거라는 건 오히려 아주 중요한 정책 같은 게 밖에서 자발적인 조직에서 날라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다들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조직이고 후보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역할에 좀 제한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한이 아니라 좀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예. 김종인 위원장 들어오시기 전에는요, 저는 잠을 못 잘 정도. 이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사실 그 책임감이 너무 무거우면 생각 자체가 이게 벌써 둔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서로 일을 나누고 몸을 가볍게 하고 훨씬 더 편한 상태죠. 그 위원장님께서 어떤 일에 집중하시는 겁니까? 일도 그렇습니다. 뭐 딱 정해놓고 네. 하는 게 아니라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사실은 일종의 무임소적인 장관. 그런 성격이 있어서 예. 빈대 들어가고 다시 상황이 발생하면은 바로 들어가고 누가 보자면 보고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뭐 국정 전반에 관한 개혁 문제라든가 예.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정책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쪽에 이제 TK 지역에 제가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예. 그쪽서 한번 와주십사 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런 요구들 받다 보면은 뭐 석 달 지나가지 않을까. 그 위원장님 요 질문은 뭐 원고는 없었습니다만 궁금해서 사실 이제 뭐 루머로 많이 돌던 얘기기도 예. 하고 해서 좀 지금 이제 내용에 이어져서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선대위원장 수락하시던 기자회견 하기 전에 하던 날 예. 후보님 뵙는 순간에는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이 자리 비켜주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오게 하려면 내가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후보님께서 부득불 꼭 같이 가셔야 된다라고 끌어당겼다. 이런 뭐 여의도 주변에 떠도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선대위에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했죠. 안 들어가려고 한 이유는 후보를 돕지 않겠다라든가 예. 선거에 도움이 안 되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박혀 있는 것이 더 크게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좀 자유롭게 돕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이제 들어오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후보님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설득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럼. 그건 후보께 여쭤주시면 좋겠고요. 예, 윤석열 후보도 꼭 출연할 수 있도록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예,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일단 수락한 다음에는 제가 물러서 이제 뒤로 빠진다거나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후보의 인사권과 후보의 권위에 대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예.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이 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근데 언론에서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과 우리 김병진 위원장님 사이가 좋으신데 아마 좀 사이를 이간질 시키나 봐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이 말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쳐다보지 않고 악수도 안 했다 막 이렇게 기사 쓰기 아닙니다. 전에 그 전날 예. 출범 시작하기 전날 저녁 같이 했고요. 예. 저녁하면서 뭐 다 후보님 모시고 저녁하고 예. 잘 헤어지고 다음 날 왔는데 예. 그 현장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인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뭐 다들 좀 와서 인사를 하니까 각자 인사 받느라고 바빠서 그리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뭐 이 음악이 계속 크게 울리고 해서 뭐 이야기를 주고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뭐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 뭐 심지어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좀 다르다, 철학이 다르다. 예를 들어가지고 언론에서는 뭐 국가주의 대 뭐 시장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예. 두 분 사이에 또 지금 개인적 갈등도 사실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물론 이제 그 생각의 차이는 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로 교육받은 이제 배경이 좀 다르고 예. 한 번 독일이고 또 미국이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사실은 진짜 뭐 앞서도 어디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스웨덴 같은 국가가 시장 자유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지금 시장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지금 우리가 특히 그 신자유주의 바람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하면서 또 아니면 그 사회주의 체제가 많은 문제를 나타내면서 이게 서로 수렴되는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 헌법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제 119조 1항이 자유와 창이고 119조 2항이 바로 또 경제민주화 조항이고 네. 그 둘이 합쳐서 하나의 우리 헌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헌정 체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록 조금 차이가 뭐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큰 틀에서 다 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동안에 1년에 좀 실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바탕에 있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예. 어떤 경제에 대한 관념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주 120시간 노동 뭐까지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현장에 가가지고 안전에도 근로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기조가 과연 될까? 예. 저는 뭐 그 한 발언하는데 아마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도 있고 본인이 해명도 하고 아마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 무슨 부정식품 발언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거 보면 사실은 그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 관념이 상당히 강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어디서부터 그렇게 가지게 됐나 하니까 대학에서 뭐 특정 교수님 말씀을 하면서 그 교수 강의 듣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프리드만을 비롯한 그런 책도 일부러 사서 읽고 참 구해서 아버님이 주셔서 읽고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아버지가 사회통계학 교수가 돼가지고 또 분배 문제 같은 거는 늘 밥상 앞에서 뭐 5분위 배율이다, 뭐 진위계수다, 시장소득 진위계수다 이런 걸 들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양쪽의 균형이 저는 잘 갖춰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논란 얘기 좀 해볼게요. 선대위. 예. 어려운 문제. 예, 일단은 그 전봉빈 의원 그 재산 편법 증여 의혹과 부친의 기자매수 논란으로 자진 탈당하셨던 분인데 어제 며칠 전이죠? 며칠 전 복당을 했고
그 선대위 부산, 울산, 경남 본부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선대위에서 문제 없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예. 아직까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렇다면 그 비니저라는 노재승 노재승 씨의 씨. 과거 발언. 예. 근데 이분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 뭐 젊은이의 객기로 그냥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훨씬 넘었더라고요. 특히 뭐 5.18 발언 같은 경우에 사실 5.18은 우리가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국민의 공동의 기억인데 예. 그 기억의 바깥에 있는 분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온다.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본인도 스스로 이제 그저께 우리 그 선대위 회의하면서 예. 뭐 좀 유감의 뜻을 표한 것 같아 표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그건 개인이었을 때 이야기했고 공적인 영역에 들어오면 발언을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일까는 지금 선대위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러니까 이분이 공동 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을 보태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물론 어떤 면에서는 다 찾아갖고 문제될 만한 바람만 모아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분의 생각이 변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공동 선대위에서,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으로 모실 때는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대체로 보면 굉장히 그 뭐 어떤 그 젊은 패기,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자기 그 어떤 뭐 유세를 하면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영입을 한 케이스인데 지금 발언이 논란이 되고 그것을 과연 아까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적 영역에 들어오면서까지 과거의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그 문제 제기된 것을 우리 당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영입 철회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제가 이야기 드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스크리닝이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뭐 장제원 측에서 김성태 전 의원, 그다음에 뭐 하믹병 씨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걸로 알고 있고 노재승 씨는 권성동 의원 측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스크리닝 자체가 안 되납니까 이게? 사실은 정당이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보면 이제 이 사실은 개인 정보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실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김성태 의원은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거의 자동적으로 직능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인선됐다가 왜냐하면 중앙위원장이니까 그 중앙위가 다 직능 조직이니까 이제 왔는데 이제 옛날에도 이제 예전에도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를 하여튼 당직을 금지시키는 걸로 할 것이냐 하다가 이제 어떤 결론을 그때 내렸는가 하면 여당이면은 기소만 돼도 당직을 뺏을 수가 있는데 야당인 경우에 기소만 돼도 당직을 이제 그 회수를 할 경우에 잘못하면 정부가 그것을 검찰권이나 이걸 쥐고 있으니 그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야당인 경우에는 좀 기소만 하면 이 당직을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판결이 났을 때 최종심까지 보고 당직을 금지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만 본인이 사퇴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민망하게 됐습니다. 윤핵관이 또 나타납니다.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가 김정일 위원장이 오시면서 선대위 내부 인선이 뒤엉키고 있다 이런 인터뷰도 했는데 그 윤핵관을 찾아야 되는데 윤핵관 누굽니까? 상임 선대위원장도 모르십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짐작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짐작가시는 분에게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지. 전화를 해서. 근데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 선거라는 공간에서는 저도 뭐 선대에 있어봤습니다만 후보가 불쾌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핵관이란 건 그만들 해라라고 후보님 혹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대위원장님께서 한번 경고를 세게 주시면 다들 말을 들을 텐데요. 내부적으로는 다 이제 그 이야기들이 다 돌았죠. 돌았는데도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김재원 의원은 뭐 지금 또 다를 수가 있죠. 지금
윤핵관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뭐 제가 여러 지금 뭐 시각은 그러니까 하던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일 수 있다 하는데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는 여러 명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윤핵관이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예. 그렇군요. 아직도 그 논란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윤핵관 예. 대체로 끝이 났죠. 대체로 끝이 났습니까? 예. 아직 생존한 몇 분이 대체로 있는 것이고. 끝이 났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뭐 장담 뭐 확실하게 저보고 이야기하라면 그게 본인들 의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릴 수는 없죠. 다만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최소한 선대위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예. 정권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예. 그 실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이제 제가 받아들여지고요. 예. 실수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뭐 언어, 발언, 메시지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후보의 그다음에 발언이겠죠, 그죠? 인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뭐 하여튼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우리가 위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려진 그 위기들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위기들도 있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실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또 이제 좀 약간 또 무리를 일으켰다고 해야 되나? 좀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을 좀 했어요. 네. 그저 출범식장에서 고3 학생의 연설은 꽤 괜찮았던 걸로 보는데 그냥 그걸 그냥 소개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 이런 불필요한 말을 보태가지고 사실은 그 감동을 좀 뭐랄까 상쇄시켜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민주당에서는 또 이준석 대표를 히틀러에 비유하고 여기서는 또 오버하고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또 안 지고 그러면 또 이재명 후보는 뭐 인격 파탄자냐 이렇게 받아치면서 진흙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계속 그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발언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서 뭐 우리가 뭐 심심찮게 봐오던 그런 장면들인데 예. 아마 이제 첫 발언은 그 고3 학생이 워낙 그날 좋았습니다. 예. 솔직히 그것을 칭찬해주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되는 예. 것으로 생각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시죠, 김건희 씨. 예. 그 과거 이제 삶에 대한 의혹이 또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 열린공감 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 김건희 씨가 이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을 했었다. 그 뭐 실제로 또 봤다라는 뭐 실명을 공개한 증언이 담긴 방송을 내보내가지고 그게 또 주요 언론에 인용이 되고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헌대위 내에서는 이러한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이런 네거티브가 좀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게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러운데 그것도 배우자 문제를 가지고 예. 좀 그만하고 또 사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당 차원에서 이제 매체와 해당 기사 또 그 SNS에 추미애 전 장관이 관련 내용을 또 공유를 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제 이 뭡니까 질문서 보고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법적 조치라면은 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고소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제가 이야기 드리기에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쨌거나 지금 그 이력 위조 관련돼서도 뭐 경찰이 지금 이제 고발이 되어 있어 수사를 착수한 상태고 그래서 사람들이 김건희 씨가 언제 등장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사실은 이 전 과정에서 어디선가 한번 슬쩍 나왔다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궁금증이 없을 텐데 지나치게 감추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 불러일으켜서 처음 나오실 때 입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한편으로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인물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또 그 김건희 씨가 여러 인사들을 선관위 추천하고 이러는 과정도 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언젠가는 뭐 당연히 나타나시겠죠.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 드릴지 모르지만 순전히 그거는 완전히 그 배우자 후보의 배우자지만 그분의 이제 결정에 달린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실관계는 우리가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완전히 제 개인 생각으로 예.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한국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꼭 무슨 영부인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내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 이제 우리 사회도 이 정도 되면은 그 전문직 그 어떤 전문직을 가진 분이라면은 예.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좀 아주 그 사회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좀 다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예, 이제 부인의 관계 일종의 뭐 말씀하시는 거죠? 꼭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 네.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꼭히 말하자면 영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퍼스트 레이디니 뭐니 뭐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 직업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배우자와 관련된 논쟁도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우리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서 말이죠. 그런 예.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이제 민주당 후보도 대장동 관련 의혹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뭐로 사생활 관련 의혹도 있고 이제 윤석열 후보 역시도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도 구속이 됐고 예. 또 윤석열 후보의 그 처가 회사의 땅 특혜 개발 의혹 예. 이런 여러 리스크가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거는 좀 알고 계실 것 예. 같은데 그 윤석열 후보 대권 가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사법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뭐 예.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차이점은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들은 주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고요. 예. 그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거는 아무래도 배우자나 배우자 집안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 리스크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가 이제 결혼 전에는 통장에 달랑 2천만 원 들고 있던 윤석열 씨를 자기가 이제 아저씨인데 이제 결혼 상대로 해서 결혼을 해줬다.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통장에 2천만 원 있던 분이 지금 71억의 자산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 과정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뭐 부인의 것이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검증을 국민들이 이 부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확인할 수 없는 걸 네.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뭐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 내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이건 없어요. 이제 검찰총장은 재산 공개를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봤던 건데. 예, 선대위 관련 이야기 좀 더 여쭤볼게요. 그 홍준표 의원 선대위 합류에 관해서 언제 그 등판하셔가지고 함께 활동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것도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예. 어쨌든 지금 그 지난번 두 분이 조하고 난 다음부터 비교적 발언을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예.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합류해서 같이 한 팀이 되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후보는 빠져나올 수 없는 본질이 있다. 예. 그 본질은 국가 미래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예.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이제 보면 소위 이제 그 아주 극렬한 노동 세력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이념 집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주변에 많고 거기서 또 그것이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 선대위에 어려운 질 많이 드렸으니까 민주당 선대위 활동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 선제 사실 남의 집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데요. 예, 예. 역시 거기도 지금 뭐 파란이 많죠. 선대위를 재구성하고 뭐 그러나 이런 것이 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가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또 영입 인사에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낙마하는 경우도 있고 예. 서로가 지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공방만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지치시잖아요. 예. 그래서 선대위 차원에서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정책 토론을 더 많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저 때가 되면 다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예. 토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려면 양쪽 다 그냥 후보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새 정부의 어떤 기조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선대위 안에서 또 안팎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예. 후보가 좀 더 자신 있게 그 동의를 바탕으로 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좀 더 예. 새 정부의 기조가 정말 뭐 자유시장 경제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다음에 국가의 복지 정책이면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사회비 지출이 GDP에 어느 정도 뭐 이런 정도가 최소한 갖춰지고 난 다음에 예. 그것이 후보 혼자 생각이 아니라 차기 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이나 당이라든가 이런 게 동의가 형성된 다음에 토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섰으니까 이제 윤석열 표 브랜드 공약들을 이제 아마도 내실 것 20초 같은데. 정도 남았어요. 아, 시간이 정말 네. 없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그 말씀하신 어떤 정책 비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더 정해지시면 자세하게 심도 있게 좀 말씀 예, 드리는 이제 다음 시간을- 주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후보님도 꼭 한번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